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가문학에 이어서 문학사에 이어서 이제 가시리 작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작자 미상이죠. 작자 미상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 일단 그러니까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작자 미상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작품의 문학 갈래는 고려가요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고려가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요라는 명칭이 붙은 거는 당대 민중들이 즐겨 부른 것, 시대는 언제 고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고려가요의 특징해서 보면 이제 형식과 내용 두 가지로 이제 선생님이 구분을 지어놨는데, 자, 형식상의 특징 요거는 좀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옛날에 참 문제로 많이 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형화된 딱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가요뿐만이 아니라 고전문학의 이제 대부분의 특징이긴 한데, 삼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음보라는 거는 쉬어 읽는 그 구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 3번 끊어 읽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여기 이제 가시리 천년을 가보게 되면 표시했죠. 가시리 있고 해서 한 행을 몇 번에 끊어 읽었어요. 3번에 끊어 읽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32조 이렇게 나는데 이 조라는 거는 글자 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자 수. 해서 이 글자 수가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리 있고 이렇게 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보는 3음보, 글자 수는 332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분연체, 분절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냐면 연이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연이 구분되어 있는 걸 이제 분연체, 분절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요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후렴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선생님이 쭉 표시를 해놨는데 후렴구가 있고 이거를 다른 말로 여음구, 조흥, 그러니까 흥을 돋아준다라고 해서 조흥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식적인 특징 3가지는 일단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의 특징은 보게 되면, 자, 대체로 선생님이 많은 내용들이 남녀 간의 애정, 뭐 이제 이별의 안타까운 평민들의 그런 진솔한 감정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가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표기는 뭐예요? 고대국어 된다. 이제 중세국어의 형태로 표기가 되어 있죠.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즉,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선생님이? 자, 이게 노래로 불린 것은 언제 고려시대이지만, 자, 문자로 정착이 된 거는 언제 한글 창제 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한글 창제 후 해서 보게 되면 자, 한글이 창제된 거는 언제? 조선시대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문자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 표기는 뭐가 되겠어요? 중세 국어에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표기 형태를 많이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가시리 있고 나난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하늘색으로 체크한 요 부분들은 다 무엇에 해당이 되냐면 후렴구에 해당이 됩니다. 얘다 후렴구는 해석을 할까 안 할까? 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별다른 의미가 없죠. 그냥 단지 흥을 북돋아주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후렴구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나난 이거는 이제 뭐예요? 다 해석에서는 생략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가시리 있고 자 몇은 뭐예요? 가시리 있고 3은 뭐지? 그치? 그 다음에 글자 수 3글자 두 글자에서 332조 이제 확인이 됩니다. 332조가 확인이 되는데 자 일단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원래 형태가 뭐였겠어요? 가실이 있고 자 요게 어떤 말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 가실이옵니까?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가시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지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있고가 생략이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왜 생략을 했겠어요?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글자 수가 몇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즉, 이 음보와 율격을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있고는 그냥 생략을 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해석은 그냥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발이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발이고 누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적 상황은 이별의 상황이죠. 이별의 상황인데 정확하게 내가 이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연애 구조를 한 번 더 보게 되면 자, 가시리 똑같은 게 세 번 반복이 되고 중간에 발이고라는 게 이제 다른 구절이 하나 나와 있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ABA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형태냐면 민요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 민요적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똑같은 말이 지금 몇 번 반복이 되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지. 세 번 반복, 즉 반복이 되면 시에서는 일단 뭐냐면 율격 리듬감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일단 리듬감이 형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되겠어요? 의미의 강조도 되겠죠. 가시렵니까? 재차 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죠. 진짜 나를 버리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걸 재차 확인하는 이제 의미의 강조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자, 후렴구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위증질과 태평성대라고 등장을 하는데 후렴구에서 지금 갑자기 태평성대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거기 위에 보게 되면 위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면서 지금 여기서는 즉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는 태평성대 자,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을 하는 즉 뭐예요? 두 가지 내용이 어때요? 너무 이질적이죠. 이질적이라는 건 둘의 내용의 성질이 아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 후렴구는 그러면 언제 삽입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삽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하면서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삽입이 된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려시대 때 민중들이 부를 때는 이 태평성대라는 후렴구는 있다 없다?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이제 고려가요의 형태, 그 다음에 뭐 이제 구조 플러스 내용 후렴구의 특징을 보면서 좀 되게 자세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 연의 내용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임에 대한 원망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뭐 이제 학습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떠나려는 임에 대한 뭐 이제 원망의 정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두 번째 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자, 나는 어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누구를?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역시 뭐예요? 후렴구지. 그치? 그래서 가시렵니까? 나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면서 뭐예요? 점점 그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고조되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을 가보게 되면 잡사와 두어리마 나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세 번째 연부터 일단 좀 내용이 이제 까다로워집니다. 잘 보게 되면 자, 나난하게 되면 이거는 자, 앞에 나난과 요 후렴구에 나왔던 요 나난과 다르죠. 표기가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 아래아의 나난 요거는 뭐냐면 연결어미입니다. 뭐뭐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잡사와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잡아두고 싶지만 여기 옆에 해석 나와 있죠. 잡아두고 싶지만은 잡사와 두어리만한 하며 잡아두고 싶지만 누가 누굴 붙잡는 거예요? 자, 내가 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이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게 바로 나의 본심 이렇게 되는 거지.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뭐뭐는 그러면 내용이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별표 쳐놨습니다. 선하면 아니 올시에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리을시에라 이 어미는 알아두세요.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연결어입니다. 알아두면 해석하기가 이제 많이 편해지죠. 리을시다 하면 뭐뭐 할까 걱정됩니다.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이제 연결어미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서운하면 안이 올까 걱정됩니다. 그럽니다. 여기서 서운하면 안이 온다. 누가 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체는 뭐가 될까? 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즉 서운한 감정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기 내용을 정리하면 나는 임을 붙잡아 두고 싶어, 그치? 나는 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이미 뭐하며 나에 대해서 그런 서운한 감정을 가지며 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연을 가보게 되면 셔도님 보내옵나니 나난, 이것도 후렴구죠. 셔도님 얘다 서러운 임이래. 자, 여기 해석 잘하세요. 자, 요 임 때문에 이제 이 서러운의 주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별을 하면서 서러운 주체는 누구겠어요? 지금 이별을 앞두고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건 누굴까? 떠나는 사람일까? 버림을 받는 사람일까? 버림을 받는 사람이 서러운 거죠. 즉 여기서 버림을 받는 화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화자가 이제 서러운 마음의 주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서러운 마음으로, 여기 선생님이 해석해놨죠. 서러운 마음으로 임을 보내옵나니. 자, 여기 세 번째 영까지는 내 본심을 드러내. 나는 임을 보내고 싶지 않아. 즉 나는 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임이 서운하면 나한테 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서 어떻게 그 임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별을 뭐 하고 있는 거? 여기서는 수용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별을 수용할 테니, 근데 조건을 답니다. 그 조건의 내용이 뭐예요? 가시난다 도셔 오쇼쇼. 가시는 대로, 자 나를 떠나 가는 대로 뭐예요? 곧바로 돌아오시옵소서. 나한테 다시 뭐라는 거예요? 컴백해라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내용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선하면 안이 올시라. 자, 서운하면 안이 온다의 주체는 누구? 이 서운하면의 주체는 임이 되고, 그 다음에 셜온 요거의 서러운의 주체는 뭐예요? 화자. 해서 각각 주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 시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된 글자 속에 정서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문장에 주어를 지금 다 뺀 거지. 누군지를 생략을 한 거지만 우리는 문맥상 의미를 통해서 자 각각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연의 내용은 소망과 기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연을 보게 되면 총 몇 개의 연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연. 이렇게 네 개의 연으로 되어 있지. 네 개의 연으로 이어진 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기, 승, 전, 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시의 내용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화자의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이별이지. 이별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화자의 정서. 자 얘가 이별을 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슬픈 건 아니겠죠. 그거는 시의 내용을 통해서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별을 하면서 오히려 홀가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거는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적 상황을 봐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의 화자는 뭐예요? 붙잡아 두고 싶대. 날로는 어떻게 살라고 하니? 즉 여기서는 어떤 슬픔, 원망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화자의 태도는 어디에 나타나요? 맨 마지막 연에 나타나지. 셔도님 보내겠다. 내가 임을 보내겠다. 나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보내겠다라는 건 뭐예요? 그 이별을 수용한다라는 점에서 소극적이고 자기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별의 태도에 있게서 적극적이면 뭐예요? 떠나는 임을 붙잡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화자는 떠나는 임을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여기 감정의 그래프를 좀 그려봤는데,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클라이막스를 찍는 게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고조되고 있지.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면서 3년에 가서 내 본심을 드러내.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근데 안이 올까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 4연에 가면 너를 보내겠다. 라면서 감정이 이제 수그러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활동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학습활동 보게 되면 1번 한번 보세요. 화자의 상황. 이미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한다. 결국에 무슨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별의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면 화자의 본심은 어디에 나타나 있었어요? 세 번째 연의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지. 자, 임을 붙잡고 싶다라는 건데 뭐예요? 근데 역시 세 번째 연을 보게 되면 염려 뭐예요? 임의 마음이 상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다라는 거 세 번째 연에서 우리 다 확인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화자의 소망 어디에 나타나요? 네 번째 연에 나타나지. 이미 가시자마자 컴백해라. 가시난다. 도쇼 오쇼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게 되면 자, 다음 구절이 이 노래에서 반복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게 되면, 자, 이거는 뭐예요? 후렴구죠, 후렴구. 자,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가 뭐예요? 다른 말로 여음구, 그 다음에 조흥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일단 반복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율격 내지는 리듬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흥을 북돋아주는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얘다 또 보게 되면, 자, 여기 어때요? 위증질과 태평성대 끝나고 나면 하나의 연이 끝나지, 그치? 그 다음에 위증질과 태평성대 하나의 연이 끝나지.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을 구분 짓는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리듬을 조성한다. 그 다음에 감흥을 북돋운다. 리듬을 조성한다는 걸 율격을 조성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시의 구조에 동일한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연을 구분 짓는 역할에서 총 몇 가지? 네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자, 태평성대라는 구절이 나타난 까닭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민간에서 구전되던 노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고려가요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해진 것들은 이게 궁중하고도 편입돼요. 전해지다가 어디에 궁중하게요? 조선의 궁중하고도 편입이 되면서 이제 한글 창제 이후에 문자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보게 되면 태평성대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 궁중하고도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 즉 왕에 대한 송축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임금 앞에서 불리는 걸 기본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궁중학은.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예시다만 보면 궁중하고도 편입되는 과정에서 자, 임금의 덕이 태평성도를 이룰 정도로 이제 높다고 칭송하기 위해서 내지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면 하는 백성의 염원을 담기 위한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가실이 사실 이제 굉장히 내용이 많았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봐야 될 거 고려가요의 기본적인 특징, 자 형식적인 특징, 그 다음에 내용의 특징 볼 수 있고 궁중음악으로서의 성격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내용상 특징 뭐예요? 이제 이별이라는 내용을 갖고 이제 시적 화자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 다음에 구절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선하면 그 다음에 셜온 이런 거에 주체를 잘 봐줘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강의하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달래꽃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